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그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몇 군데 지역에 나눠서 현재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군복을 입고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군 체계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파병군 후임들이 장교 탈출을 우려하면서 입소문이 퍼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긴급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러시아의 쇼이구 전 국방장관이 지난 24일까지 북한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를 방문한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통화에서 언급된 우크라이나 책자의 우리나라 파견은 이번 주 안에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책자가 오면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레드라인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을 거라며 무기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1차적으로는 방어용 지원을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일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외에도 북한의 움직임이나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실험은 비교적 준비 기간이 짧아서 언제라도 결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시 가속화해서 실행할 수 있고 최근 그런 동향이 몇 번 발생했지만 중간에 끊기고 멈췄다면서 현재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수정 또는 개량된 수준의 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걸로 안다며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대한 위태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요청이 없었다며 따라서 현재 우리가 155mm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건 틀린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결정 등 우리의 다음 단계 조치의 결정의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의 개시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 전선에 이미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정부 당국이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제단체는 이미 북한군이 다수 전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이 돼 있다라는 CNN 보도가 나왔죠. 어떤 예.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군 우리가 12,000명 이 12월까지 투입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자, 아시다시피 지난 국정원 발표에서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그 연해주 방면으로 북한군 이동한 거 된 것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러시아 땅 쪽에서 북한군 목격 정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요. 자, 그런데 저 인원들이 이제 전방 지역으로 배치가 됐고, 그 중에서 특히 25일 날 교전이 발생을 해서 네. 그 교전에서 단 한 명만 제외하고는 전부 사망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우크라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진이 있는데요. 예. 잠시 준비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제 그 이미 북한군은 지금 이렇게 그 어떤 파병 부대가 파견되기 전에도 그 이전에도 이미 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저 병사가 예
맞습니다. 저렇게 북한 인공기를 확보했다라는 것은 결국 저 지역에 북한군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일 거고요. 사실 이제 이 인공기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지난주였나요? 포크로스크 전선에서 인공기와 맞습니다. 러시아가 같이 나란히 이제 개항된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이게 북한군 활동이 드디어 전방 지역에서 자꾸 목격이 되고 이게 증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풍문 수준이나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한 명 빼고 전부 정상이다. 예. 이 부분,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뭐 글쎄요. 뭐 사실 이 나오는 주장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걸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흐름들 그래서 북한군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목격 정보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솔직히 이 교전 그 다음에 이 사망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정확한 인원, 장소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좀 이제 그런 부분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이거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예. 북한군이 올해 11,000명에서 12,000명까지 이제 파병될 것을 보인다. 예, 예. 그리고 이미 3,000명 정도가 전선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북한 목격 정보가 특히 쿠스크 인근에서 한 예. 두세 개 정도 장소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일선에 의하면은 보면은 거의 한 2,000명 이상 정도의 병력, 뭐 1,500명 정도가 미리 와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예, 있었고, 나중에 그게 더 추가돼서 한 2,000명 정도의 병력이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병력들이 이제 이 전방으로 이제 배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쿠스크라는 지역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병력이 우선